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수종욱의 법대로 12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도 바로 본론 가는데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말 이제 뭐 나중에 되면 1일 1재판이 현실화될 수도 있고 어제 이 대장동 재판 가느라고 국회도 출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법리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어제 재판 중에서 딱 눈길을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변호인이 방어 전략을 바꿨는지 그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아예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국회에서의 정언감정법 구조 3항인데 구조 3항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서 정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러니까 국회 정언감정법 처벌 외에 그 정언 감정 진술로 인해서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게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이제 그 법조계에 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심지어 이재명 관련 재판한 판사한테도 들었고요. 여러 명 들은 게 이재명 변호인의 실력이 너무 없다. 실력이 없다. 옛날에는 이제 그 쌍방울이 막 대납하거나 사회에서 시기 줄 때는 대법관 출신부터 이제 그때 화려했죠. 예, 그렇지. 예. 막 2, 30명이 들었잖아. 예. 근데 대납, 변호사비 대납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김종건 LKB 대표니까 잘 안 오고, 예. 그다음에 이성엽 정도 빼고는요, 전부 이게 정치 출마. 대선. 이 사람들이 총선 출마할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그냥 공천 받으려고 예. 거의 무료로 하다 보니 그게 너무 황당한 일이 막 김용, 정진상, 이재명 재판도 진짜 중요할 때는 뭐 그 사람들이 오는데 예. 대부분 이게 밑에 사람 오거든요. 예. 실력이 너무 없다. 실력이 없어서 대납이 안 되니까 쌍방울이. 대납이 안 되니까는 돈을 조달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이 좀 김성태 같은 사람이 돈을 줘야지 쟁쟁한 변호사를 선임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냥 정치에 뜻이 있는 변호사들, 실력은 없는데 정치에는 욕심 있는 변호사들이 온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그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천 노리고 예. 거의 원가에 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잖아. 그렇지. 예. 원래 실력이 없는 데다가 정치니까. 신경도 제대로 못 쓰네. 거기다가 신경도 안 쓰니. 자기 뭐 선거구에 또 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그 우리 유동규 사고 났을 때 예. 그때 정진상 재판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도 제가 잘 아는 변호사라 근데 이름은 안 밝히는데 출마하는 변호사가 막 이게 유동규한테 대들었는데 너무 황당한 정량 녹취록을 뭐 옛날에는 그건 몰랐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 맞아, 그때 싸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정치 출마하는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도. 제가 그게 동생이라 근데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이번에요. 대충 누군지 알겠네. 이번에 이것도요. 변호사가 이게 엄청나게 자책골. 요즘은 자살골이 안 하죠. 예, 자책골이라고. 자책골 연 거예요. 이 말은 이게 백현동이 허위다. 그렇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은 이 국회에서 정언감정법 외에 다른 법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포해서도 처벌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허위사실 우리가 그래 공포했다 했는데 처벌을 못하는 거잖아. 이 이야기네.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네. 이런 경우에 뭐 가사 허위라 처벌 못한다 이러면요. 예. 판사는 앞에 건 안 봐요. 뒤에 거 봐봐. 허위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변호인 측에도 허위라 하더라도 그게 처벌이 안 된다. 이러니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호사가 후퇴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 허위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제 백현동이 국토부 협박이 아니고 그렇네. 오히려 이제 김인섭 로비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변호인 주장은 그게 그렇게 이재명의 말이 허위라 하더라도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고 나머지 법은 처벌 안 된다는 게 이 구조 사망 아니냐. 이런 변론이죠. 그 내용이에요. 근데 구조 사망의 제목을 보세요.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구조 사망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안 나오네. 제목이 정인의 보호입니다. 정인의 보호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제 기업체 뭐 임원이 삼성 임원이다. 근데 국회 와서 삼성의 비밀을 국회에서는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 기업에서 너 왜 국회 가서 인마 정언을 해? 그래서 그게 너 해고야. 이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상대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불리한 처분을 주지 마라 이야기죠. 그 기관에 인사상 대부분 이게 인사상 불이익이죠. 정인 보호에 관한 내용 맞네. 정인 보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인을 보호한다는 거지.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을 처벌하지 말라는 건 아닌 거네. 이게 어떤 처벌을 면해주는 이런 데 면책 규정이 아니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네. 그러니까 국회 가서 기업이나 누구한테 불리한 정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이게 인사조치나 이걸 하지 마라. 이런 취지죠.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그러니까 처분이네.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르네. 이 부분은 이제 그 판례가 있어요. 판례도 있습니까? 어제 검찰이 제시했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국회 가가지고요. 허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제가 국회 정인 나가서 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했다. 이런 경우에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도 처벌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도 처벌된다.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양쪽으로 다 처벌이 되네. 원래 경기도 국정감사할 때 넣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도 처벌됩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이잖아. 둘 다 처벌되는 거예요. 이게 또 변호사가 한심한 놈인 게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에 보면 뭐 고발하여야 한다고는 돼 있죠. 근데 고발 없으면 처벌 못 한다는 거 없어요. 이 말은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도 친고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인정해버리면 국회 정은 감정법은 처벌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뭐 고발이 없으니까 뭐 사실상 처벌 못하니 말도 안 되는 이런 데 주장이고 아마 자기들은 전략이 뭐냐. 선거법만 빠지면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은 뭐 벌금 넣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은 100만 원 넘으면 다 거지. 토해내고 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른 법에 처벌 안 되니까 선거법은 피해보자. 국회 정은 감정 법률로만 처벌받자. 이런 게 주장인데 근데 이거 판례가 확고하게 형사처벌이 다 되는 이런 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엄청나게 자살골을 였다. 왜냐하면 이게 백현동이요. 어제 그 팀장이 나왔거든요. 또 나왔죠. 저번에 과장이 나왔죠. 근데 과장이든 팀장이 전북의 국토부의 압박을 전혀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도시계획팀장이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법리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이제 제대로 반박하면서 판례까지 제시해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이는 제가 보기에 백현동 재판 이거는 거의 이제 포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를 다투는데 이제 그것은 포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 국토부의 압력이었다는 게 자꾸 깨지고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 팩트가 깨지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시 이쪽으로 한번 방향을 털어볼까? 이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털어볼까 해서 겨우 이제 머리 짜서 나온 게 이거네. 그렇죠. 법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든 공직선거법은 막아보자.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법으로 법률로 벌금 넣어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그렇잖아. 그건 집행유예 많이 배지 유지하잖아. 근데 선거법은 배지 날라가고 그다음에 당대표도 날라가고 434억 토해내야 되죠. 이런 거니까 머리 썼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그 검찰이 잘 대응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해가지고 상당히 그 어제부로 결정적으로 재판은 이재명이 불리하게 기울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검찰이 바로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 법은 정인의 자유로운 정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를 해서 치외 법권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네. 제가 국회 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을 막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 그게 면책이 됩니까? 그렇지. 이게 치외 법권 면책 조항이 아니라니까. 그렇네. 오히려 그 정인이 오히려 이제 그 진실하게 하는데 기업체나 피해 줄 때 불이익한 좋지 못하게 정인을 보호하는 이런 조항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어제는 완전히 또 이 자책골을 하나 넣었는데, 조금 전에 그 이재명 변호사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때 한번 말씀하실 때, 이재명 변호인이 지금 6명이라면서요. 월 1억씩만 줘도 6억, 월 6억.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끌면은 그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돈을 그렇게 이제 대납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조달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월 6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지금도요. LKB하고 이성엽 이런 분들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줘야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올까?
이재명이가 신고한 현금이 없잖아요. 예. 나머지 뭐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에 공천 주고 조상호는 금천에 주고 뭐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그래도 돈 줘야 될 변호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그렇네. 재판을 일주일에 이제 3번 합니다. 예. 3번 하죠. 그럼 변호사는 이 일만 해야 돼. 다른 일 못 하죠. 예. 근데 사무실은 유죄일이잖아. 그럼 한 사람이 사무실 유죄한테 몇 천만 원 드는데. 한 사람이 1억은 줘야 된다 이야기죠. 아이, 1억도 원래 큰 높으면 작죠. 아. 지금 김만배가 예. 검찰 법원에가 태평양에 200억 맡긴 게 다 없어졌다는 돈이 200억이. 변호사 수임료로만 다 나간 거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큰 높으면 한 달에 몇 억씩 운영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재명 직원도 재판을 딱 해버리면 다른 재판을 못 해요. 이게 워낙 방대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의신문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3번 해버리면 다른 재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엄청나게 비싼 건데 지금 이제 뭐 그것도 조사를 저는 이재명 분명히 변호사비는 어디서 온지 얼마 준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래 보고 하여튼 이 실력이 없다는 거는 판사들한테서 좀 들었죠. 제가 이름도 그것도 이게 이름도 하면 금방 누군지 알아. 저하고 친한 판사 아니까. 근데 오죽한 판사가 혀를 차더라고. 이런 주장하고 이렇게 맨날 싸움질만 하고 이러면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판사들은 이제 지금 많은 변호사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변호사 성적을 막 먹인다고 하더라고. 저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최악이야, 최악. 예. 그러면 이 변호사비는 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에 출마할 사람에게 변호사비를 전혀 안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그거는 이제 무료나 이런 거 되면요. 그것도 이게 정치자금법에 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김영란법도 있지만 실제 옛날에 국세청에서 큰 재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현장에서 300만 원 받고 해줘가지고 그랬다면서요.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통상적인 변호사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의 안 받다시피 하면 이게 정치자금법이에요. 대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돈 원래 변호 받을 돈을 안 받는 것도 이게 대가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정말 그 유명한 로펌에 있는 변호사를 지금 수임을 한 것은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정치 변호사를 수임을 한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된대.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요즘 변호사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정도 재판이면 이거는 변호사가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게 어디서 나올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의심이 막 드네요. 예. 자, 이재명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텐데, 제가 계속 제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또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했어요. 그 방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12월 지나고 나면은 비회계가 짧게나마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영장을 재청구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취재해 보셨죠? 이제 이 검찰 고위직에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죠. 이틀 전에. 검찰 고위직이라고 하겠습니다. 1시간.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법리나 모든 걸 보면 이게 재청구를 해야 된다는 게 일선 검사들은 그게 그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처럼 이제 거물급이고요.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제 그 100억이 넘죠. 그렇죠. 이런 이제 거물급의 중요 사건에 영장을 쳤잖아. 기각됐을 때 보안 수사가 안 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를 들어 박영수 있잖아요. 박영수도 이제 영장 2번 치가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보면 이게 2번 친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잖아요. 박영수가 처음에는 유창훈이 기각을 했고 두 번째는 윤재남이 발부를 했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도 재청구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때 이제 유창훈이가 뭐라 했냐면 증거 인멸을 하려고 이게 한 흔적이 있다. 다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돼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많이 증거 인멸을 많이 조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압수수색까지 했잖아요. 지금. 옛날에 그 배소연 씨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때 영장 청구했었잖아요. 배선이 기각이 됐죠. 근데 선거법 한 건으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법인카드가 뭐 엄청난 거죠. 건수가 많죠. 지금 이제 조명현 씨가 일주일에 막 3번씩 조사받아요. 일주일에 3번씩. 워낙 진술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이거 피의자로 돼 있잖아요. 예. 이재명 정도 거물급을 피의자로 해서 영장이 발부받아서 예. 10군데에서 압수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영장 안 친 적이 없대. 아니 영장도 못 칠 거 말로 압수수색 받아 다 해. 아, 그랬네. 맞잖아요. 예. 이게 단순하게 횡령 배임이 아니고 8개 부처를 조직적으로 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어디 썼다. 이런 걸. 그다음에 그 세탁소 주인도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 암시했다 잠적했다가 살아났지만 소동이 일어났죠. 예. 근데 그 깡 현금 의심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명현 씨가 청담동에 일제 샴푸 살 때 자기 돈 개인 거 하고 안 되면 현금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현금은 어디서 났을까? 우리 업무 추진비 현금 쓰는 거 없잖아요. 업무 추진은 거기 특수활동비 어디 있냐고 수사기관도 아닌데. 특수활동비는 현금이고 업무 추진비는 현금이 아니죠. 근데 경기도지사가 특수활동비 어디 있냐고 수사하는 데도 아닌데. 근데 그 현금은 어디다 쓸까? 엄청난 이게 조직적인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배소인도 영장신데. 경기도청 직원이 현금을 줬다고 하니까 직원이 그 주무관이에요, 주무관. 그러니까. 그것도 피의자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쪼개기 정치 후원금도 그걸로 옛날에 처벌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거 큰 겁니다. 쪼개기로 해가지고 예. 거의 뭐 뇌물수에 가깝잖아요. 그럼요. 쌍방울이 왜 첫날에 2, 3억 줍니까? 쪼개기로. 이건 뇌물 아닙니까, 원래는? 예. 쌍방울이. 그럼요. 이 정도를 영장 안 친다. 그럼 그 영장을 쳐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선 수사 검사들은 무조건 영장 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지도부 이원석 총장 지도부가 예. 쫄아 있어. 왜 쫄았을까요? 그 송영길 이자각이 역으로 막 출두하면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이러더니 근데 제가 보기에 검찰이 수뇌부가 쫄아 있어. 아, 그래요? 왜 쫄았냐? 왜? 걱정돼 만에 하나 예. 영장을 청구했는데 발부되면 좋지. 예. 근데 기각되면 네. 총선에 야 우리 검찰 우리 때문에 총선 망쳤다고 하면 윤 대통령이 볼 낯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교하게 100% 잡아야면 되는데. 그렇지.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되면 야당에서 막 엄청난 공세할 거 아니야? 그럼요. 총선 앞두고. 그리고 국민들도 야 총선 앞두고 이재명이 3번이나 그애가 아직 못 구속시켜? 그 역풍이 겁내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네. 예.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유창훈 본인들도 그냥 법대로만 하면은 이거 무조건 영장이 발부된다고 자기들도 믿을 거예요. 검찰도. 그런데 이게 또 유창훈 같은 영장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해버릴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들이 수사가 미진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게 아니고 정치 판결이 나올까봐 지금 그렇게 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상식적이고 네. 그대로 이제 뭐 맞으면 자신 있게 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총선 시즌 아니면 네. 자신 있게 칠 거야. 총선. 네. 근데 총선 바로 앞두고 야당 대표다 보니까 혹시 또 정치적으로 영장 청구 뭐 이런 비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발부되면 괜찮지.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유창훈처럼 정치 판사 만나서 기각이 됐다. 이 감당이 후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렇고. 전부 이러더라고. 좀 겁이 나서 이게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변호사님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싸웠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자존심도 없나?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뭐 탄핵을 하고 지금 안동환부터 손준성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정섭 다 탄핵 3명이나 당했잖아. 그러니까요. 그거 수사하고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또 그 인사조치는 해버렸지만은 이재명 걸 수사하는 그 지휘부를 그 탄핵을 뭐 해보려고 했는데 저 같으면 한번 정면으로 대결을 해볼 텐데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감안을 해야 되나 그거. 그리고 이게 논리가 분명한데 그리고 새로운 범죄가 법인카드하고 쪼개기 공금 다 넣었잖아. 있죠. 맞잖아요. 대북 송금 외에 그리고 대북 송금도 그때 유창훈이는 서울 판사잖아. 예. 이게 수원 사건이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렇죠. 영장 재청구하는 게 많아요. 요즘 이게 법조계 가장 일반 여론이요. 이제 영장 항고제를 도입하자는 게 거의 지배적이네. 그러니까 저 일반 재판처럼 영장 항고 1심에서 영장 판사가 이것을 기각을 하면 다시 항고를 해서 2심 영장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다시 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영장이 발부돼가 피고인이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적부심할 수 있죠. 그렇잖아. 여러 가지 불복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보석할 수 있고. 근데
검사는요. 예. 한번 영장이 기각돼 버리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재청구 외에는. 그러니까 방법이 재청구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왜 안 근데 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예 고등법원, 대법원의 항고, 예. 재항고 이런 이제 도입하자. 예, 예. 이런 주장이 지금 일반적인데 지금 아직 법이 도입 안 됐잖아. 안 됐으니까요.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재청구밖에 없다. 그렇죠. 이원석 총장님, 지금이라도 이게 뭘 고민합니까? 검찰은 검찰의 일만 하면 돼요. 아니 왜 그 사자가 돼야지 양이 되냐 말이야. 성년길 로빈후드의 노잖아. 예, 예. 양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일어서고 또 일어서라. 예. 아니 검찰이 왜 순한 양이 되느냐고. 그렇네. 예. 사자처럼 표범처럼 호랑이처럼 왜 영장을 못해. 예. 그러고 기각되면 안 되면 사표내버리든지. 뭐 사표낼 이유도 없지. 사표낼 뭐 이유가 잘못된 없죠. 것도 없잖아. 뭐. 그게 원칙인데. 그렇죠. 아니 그냥- 그러니까 무죄라서 그냥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뭐 소명이 안 돼서 기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다 했는데 뭐 도주나 증거 인멸 오류가 없어서 이거 그 기각해 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검찰의 이렇게 책임이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죠. 자세히 따지면. 이원석 총장. 지금 이게 정의의 여신이 왜 그 두 눈을 가리고 있냐고. 한 손에 칼, 한 손에 저울인데 예. 두 눈을 가리고 있다고. 예. 이 말은 이게 여의도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아, 예. 그다음에 용산도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예. 아니 왜 용산을 쳐다보고 대통령실 왜 여의도를 쳐다보느냐고. 예, 그렇죠. 그냥 우리 서초동 문법으로 예. 법에 따라 범죄가 확실하잖아. 저수도 문법. 예. 확실하잖아. 예. 그러면 이게 두 눈을 감아라 말이지. 예. 눈 감아라. 오로지 법과 원칙, 예.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통상적이면 영장 청구 안 하느냐고. 예. 이 정도가 예. 배소연도 했잖아. 아, 그렇지. 근데 예. 주범이 이재명이라는 건 천하가 다 알잖아. 예. 그 한 건으로도 법인과도 한 건으로도 배소연 청구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 그 한 건으로 청구해도 돼. 그렇네. 근데 거기에다가 쪼개기 후원금이 가벼운 죄냐고. 예. 이것만 영장 청구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100억이 넘는 실전에게 북한의 뇌물을 준 겁니다. 예. 엄청난 범죄입니다. 예. 거기에 이화영이가 말을 5번 바꾸고 온갖 사법방해 했잖아. 그게 증거인멸이잖아요. 예. 이걸 이원석 총장 청구 안 하면 진짜 이게 우리 보수 자유파 예. 더 이게 검찰을 버릴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그 이게- 정도까지. 저는 저 피를 통해서 이재명이는 그렇습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정치의 유불리와 관계없어요. 저는 법조인으로서 법에 따라 예. 이재명이 청구 법에 따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가 아주 격앙이 됐었습니다. 이게 직접 검찰 내부를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좀 쫄아 있다 이런 평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러지 말고 정말 법대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런 그럼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는데 아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그 지검장이죠. 신봉성. 예, 신봉수. 신봉수 검사장도 이 1%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봅니다. 야, 봅니까? 보고 다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아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눈, 한 눈으로 용산 보지 마라 말이에요. 예, 대통령. 예. 그 다음에 한 눈으로 여의도를 보지 말라고. 그냥 두 눈 감고 법만 봐라. 예. 이 이야기를 제가 강력히 촉구하는 거예요. 두 눈 다 감아라. 예. 아이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시원하네. 저 어떻게든 어떤 좀 법대로 이 정의를 찾아야 되니까 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이재명 사실 딱 정치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만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이것을 그냥 끌고 가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제 그 보수 우파 쪽에 총선까지 그냥 이 리스크 그대로 두고 끌고 가는 게 선거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하면 또 우파 쪽 욕할 거 아니야. 예. 그렇잖아. 예. 왜 불구속하냐고. 그렇지. 그건 이제 구속하면 또 아까처럼 예. 민주당이나 예. 겁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조명인 씨를 계속 조사해야 된대. 일주일에 3번씩. 그러니까. 법인카드 조사할 게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조사하면 시간이 12월 가면 예. 1, 2월이잖아. 그러면 이게 총선 앞두고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루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저는 빨리 영장을 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각됐을 때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것도 따지지 말고 총선 앞이니까 어떻게 이것도 따지지 말고 법대로만 하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또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법원 리스크가 다시 막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어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특히 재판 지연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어요.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그럼 앞으로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 이재명도 큰일 났네. 네. 지금 이제 그 조희대 네. 이분이 임명 어제 압도적으로 됐죠? 그렇죠. 예. 되자마자 이게 인사조치부터 예. 되자마자 이게 업무에 와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예. 준비된 대법원장이잖아. 본인이 대법관도 해봤잖아. 예. 준비된 대법원장. 예. 그러면서 신속한 재판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법원장 회의도 했잖아요. 예. 법원장들이 직접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하시오. 법원장들이 재판 안 하잖아. 예. 근데 장기미제 사건 오래된 거 많잖아. 예. 빨리 쳐라 이거죠. 보통 이게 한 1, 2년 넘으면 장기미제죠. 예. 이런 걸 이게 빨리빨리 해라. 이랬거든요. 예. 저는 이게 가장 큰 피해자 탑 원. 이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결과적으로 이제 조희대 체제의 가장 큰 타깃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의 전략은 제가 몇 번 알려줬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총선 이후로 미루보자. 그거는 이제 강규태가 자기 편이니까 될 것 같아. 근데 대장동 미래 백현동 FC 있잖아. 요 메인 재판. 요거는 이제 그 대선 이후까지 한번 연장해보자. 한 3년 끌어보자. 이랬잖아요. 대선 이후로. 근데 조희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법원장 보고 바로 인사조치하지. 예, 그렇지. 이재명이가 저는 가장 큰 피해자다. 왜? 이재명의 전략은 시간 끌기 전략이잖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걸 가장 비판했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피해 1위 이재명. 그다음에 피해 2위. 그 피해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피해를 입는 거지 선의의 피해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자기는 이제 시간 끌어가지고 어떻게 뺏지나 당 만들어서 방탄함을 해보려는. 그게 1위 이재명, 2위도 있나요? 조국. 조국 재판. 조국이는 미국의 교수까지 정인 불러가지고 재판 끌려 했잖아. 근데 그 정인을 취소할 거야. 이번에 안 놓으면. 정인이. 그러면 이제 조국도 시간을 끌어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면.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또 하려고 했어요, 자기도. 한 4, 5년 끝나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나 돌멩이 하나 들겠다. 이 말은 이게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잖아. 돌멩이 들고 던지겠다는 거니까. 짱돌 던지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짱돌을 뒤에 돌을 감추고 이제 그 용산이라고 돼 있더라고. 자기가 만화 그 있잖아. 논평을 공유했잖아. 근데 조국이도 이제 X 된 거죠. 그렇지. 야, 이거 항소심에 바로 선고되겠네? 그렇지. 바로 그냥 지금 조이대. 그럼 바로 법정 구속 될 수도 있잖아.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된다 봐야지. 1심 존중의 원칙. 1심에서 바뀐 게 없잖아. 1심에서. 상황 변화가 없죠. 상황 변화가 없잖아. 그럼 여기 두 번째 나 떨고 있는 조국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황당한 게 송철호 황운하 있잖아. 울산 선거 부정 개입 사건. 황운하는 출마를 한다니까? 공천 받으려고 그래. 공천 받고 또 뭐 저기 방탄복 입으려고 하겠죠 또. 지금 이제 본인은 1심밖에 안 났잖아. 근데 3년 8개월 만에 1심 나왔죠. 3년 8개월이니까 항소심 대법원도 하면 4년 끌잖아. 그러니까 나 여기 공천 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당신도 공천 받는데 왜 나는 안 줘? 그렇지. 이러잖아요. 같은 범죄자끼리.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는 공천 받아서 몇 년 끌려고 하는데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재판해. 황운하 X됐지. 그렇네. 엄청나게 피해봐 1심에서. 이게 세 번째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윤미향이 있잖아. 맞네. 윤미향이는 오자마자 기각될 것 같아. 대법원에 취임했잖아. 윤미향 사건이 대법원 가 있잖아.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볼 것도 없이 한두 달 뒤에 기각. 그럼 자기도 윤미향이도 대법원에서 끌고 비례로 갈라 했거든. 조국 신당 만들면 그렇지. 1번이 윤미향이었잖아 그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그냥 대법원 재판 있잖아. 아마 바로 기각하지 않을까. 기각한다는 게 그 항소한 거를 그냥 기각하면 이제 그 배지 다 날라고. 판결 확정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배지 날라고 앞으로 그 출마를 못하게 되는. 그 집행유예 기간 플러스 5년. 그럼 한 7, 8년 출마 못하면 자기는 이제 뭐 나비의 꿈인가? 뭐 이런 책도 썼잖아. 근데 그 꿈은 완전히 깨지는 거지. 원래 그 나비의 돈이거든. 자기는 나비의 꿈이 어디서 또 돈 벌려고 한 거지. 돈의 꿈이네. 그러니까 윤미향이도 끝났고 이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윤미향. 그다음에 황운하 송철호. 그다음에 그 조국. 그다음에 이재명.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 여기 가장 조희대 무수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잠재적 범죄자 있잖아. 누구? 송영길이죠. 송영길. 바로 기소되면
이것도 나도 3년, 4년 끌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송영길 6개월 만에 날아갑니다. 1심 6개월 만에. 구속돼도 예. 이게 원칙이야. 아니 그 김명수 체제에서 우리 좌파 다른 범죄자들은 재판 질질 끌었는데 나는 이거 큰일 났네 싶겠네요. 김명수 때 3, 4년 끌었는데 나는 왜 6개월 만에 날려? 잠재적 피고이잖아. 곧 아마 현재 피고이잖아. 기소한다잖아. 예, 영장. 예, 예. 송영길이 6개월 이제 못 버팁니다. 네. 판사들이. 그렇네. 송영길. 그다음에 더 잠재적으로는 네. 문재희가 있지. 문재인도 있네. 문재희가 서창호부터 예. 문재인도 오면 이제 시간 안 끕니다. 예, 예.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재판할 때 예, 예. 대법원장이 뭐랬냐면 예.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예. 다른 재판 하지 말고 예. 이것만 해. 예. 그래가 주사위 재판했잖아. 아, 맞네. 박근혜, 예, 예, 맞아요. 이명박 대통령. 예. 저는 앞에 그 현재 재판받고 있는 4명, 네. 그다음에 잠재적으로 잠재적 재판 받을 2명. 송영길, 문재인까지도 조의대 체제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피해자지. 네.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죠. 이게 법이에요. 예. 예.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게 제대로 사법질서가 서면 이런 게 범죄 집단들이 예. 가장 예. 원칙대로 처벌된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법원이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정상화가 돼서 지체된 정의가 안 되도록 빨리 정의를 세울 텐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도 이원석 체제 검찰도 빨리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영장 재청구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여라. 법대로. 근데 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 조의대가 표가 얼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야, 이거 의기 엄청난 중 반대가 18표던가요? 반대 예.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찬성이죠. 예. 왜 과연 이게 뭐 자기들의 사법부 공백이 뭐 겁이 나고 에이, 이것 때문이겠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예. 공백이 있으면 더 좋지. 예. 저는 그 표 중에 예. 상당수가 이재명이 빨리 들어가라. 빨리 끝나라. 빨리 재판해가 이재명이 구속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이 와야 신속한 재판하면 그렇지. 이재명이 죽는다. 그 반 이재명 표 있잖아. 옛날에 구속에 국회 통과할 때 찬성표 던진 이 표들 이재명을 반대하는 뭐 자기들이 볼 때 이재명 측에서는 반란표지. 우리가 볼 때는 정의표야. 맞잖아요. 그렇네. 이 자들이 전부 조의대 찍은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분석. 그렇죠.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그렇죠. 그게 처음에는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바로 날렸잖아요. 예. 날리고 이번에는 뭐 인사청문회 동의서도 다 채택을 해줬어요. 예.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도 다 채택을 해주고 그러면 이것은 이재명도 지겹다. 그 다음에 조국 조금 전에 이제 자기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자기 입장에서는 뭐 조국 뭐 항우나 이것도 지겹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 그리고 이 검찰 수뇌부가 이 방송은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다시 들면서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조금 전에 잠재적으로 이 큰일 난 사람들 법원에서 큰일 난 사람들 송영길 문재인 이야기를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